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 가지 매우 중요하지만 종종 간과되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제는요, 감정적 협박입니다. 감정적 협박이 뭐냐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조정하거나 통제하기 위해 감정을 이완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지만 가해자도 피해자도 잘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서 보이지 않는 칼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매일 함께하는 부모 자녀 관계나 연인 관계, 친구 관계에 직장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감정적 협박의 특징을 이해하고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파악하는 데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황에 자신을 보호하고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볼 것입니다. 먼저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 협박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어린아이의 경우에는 특히나 더 그것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없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감정적 협박의 예시를 간단하게 보여드릴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자 합니다. 감정적 협박의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힘을 얻을 수 있길 바라면서 그럼 시작해 볼까요? 감정적 협박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의 감정에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죄책감을 일으키는 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동들은 일상적인 갈등과는 다른 점을 가지고, 그리고 감정적 협박은 또한 일관적이고 반복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어서 피해자를 조정하려는 의도가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는 감정적 협박의 구체적인 예시를 볼까요? 먼저 죄책감을 이용한 협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은요,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했는데 이 정도 부탁도 들어줄 수 없어? 내가 정말 사랑한다면 이걸 해줄 거야? 협박을 통해 조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만약 내가 너와의 약속을 취소한다면 나는 너 혼자 두겠어. 알아서 잘해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협박도 있어요. 피해자처럼 구는 거죠. 내가 나를 떠나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너 없이 살 수 없어.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그리고 사랑의 조건부를 제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나의 요구를 들어줄 것이야. 그렇지 않으면 난 너를 사랑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이유로 요구를 들어달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요구를 안 들어주면 사랑하지 않겠다. 사랑에 이렇게 조건부를 제시할 수 있나요? 없지 않아요? 그러니까 위협을 통해 강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내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나는 너에게 더 이상 관심을 주지 않을 거야. 그리고 부당하게 요구하면서 압력을 가하기도 합니다. 내가 얼마나 너를 사랑하는데 너는 내 말 한마디도 듣지 않아. 나를 위해 이것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 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감정적 협박이 어떻게 타인의 감정을 부당하게 이용하고 조종하고 압력을 가하였는지 보여줍니다. 그래서 자기의 개인의 자유와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행위로 건강한 관계에서는 피해야 할 행동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런 감정적 협박은 어떻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지속적이고 일관적이면서 반복적인 형태를 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협박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쭉 받아온 피해자들에게는요,
이제 심각한 정신적,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로 인해서 영향을 한번 알아볼까요? 영향에 대해서 알아보면 자, 감정적 협박은 지속적으로 정서적인 스트레스를 유발합니다. 그로 인해서 불안이나 우울, 슬픔의 감정들이 이렇게 증가할 수 있죠. 두 번째로는요, 자존감 하락입니다. 지속적인 협박과 조정은 피해자의 자존감을 크게 저하시킵니다. 그로 인해서 자신감이 점점점 부족해지고 또 자기 가치에 대해서도 계속 의문을 불러일으키게 되죠. 자신의 생각이 맞나? 안 맞나? 내가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협박의 관계에서 오래 노출이 되다 보면 일상생활에서 이제 타인에 대한 다른 사람들을 믿지 못하게 되면서 신뢰와 존중이 결여되면서 관계의 질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개인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속해 있는 직장이나 사회에서도 이제 사람들을 믿지 못하고 존중을 못하다 보니까 자꾸 자신의 반경이 좁아지면서 회피하거나 관계를 맺지 않으려고 하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협박당하는 사람들은 아까처럼 자신감이 자꾸 떨어지면서 의사결정 능력도 이제 의심받게 되고 자신의 판단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속이 되다 보면 장기적인 감정적 스트레스는 신체적 건강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요. 이제 불면증을 겪을 수도 있고 소화장애나 두통을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런 사람들과 계속 그 피해자는 다른 사람들과 관계에서 멀어지려고 해요. 계속 관계에서 계속 협박받으니까 다른 관계에서도 그럴 것 같아서 사회적으로 이렇게 고립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해자에게 이제 감정적으로 의존하는 상황이 더 이제 증가하게 되면서 이제 점점 더 악순환의 고리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감정적 협박의 영향은 심리적, 정신적, 신체적, 사회적으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삶에 이제 심각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탈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이 상황들을 인식하고 또 어떻게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먼저 이런 관계에서 협박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건강한 경계 설정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의 감정과 필요를 명확히 하고 이제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경계 설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예시들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이제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부당하게 뭔가를 요구를 한다 이러면 나는 내가 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걸 원하지 않는다. 그런 말을 할 때 나는 불편하고 상처받는 기분이 들어 이러면서 자신이 느끼는 감정을 명확하게 표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요, 부당한 요구를 거절할 줄 알아야 돼. 거절하는 것입니다. 이 요구는 내가 수용할 수 없어. 내 개인적인 시간과 공간을 존중해 줬으면 해. 하면서 요구에 대해서 나는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감정적 독립을 강조해야 됩니다. 그 상대방은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그 피해자에게 주입시키려고 하거든요. 너 때문에 내가 이랬다 하면서. 그래서 나는 내 감정을 책임이 없어. 나는 내 감정에 책임이 없어. 내가 느끼는 감정은 내가 관리해야 돼. 너가 느끼는 감정은 너가 관리를 해. 이러면서 얘기를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제 처음 한 번이 힘들지 자꾸 하다 보면은 할 수 있거든요.
나는 이 문제에 대해 오늘 더 이상 이야기하고 싶지 않아. 내일 다시 얘기하자. 만약에 오늘 그 가해자가 내가 원하지 않는 어떤 것을 자꾸 얘기하거나 강요할 때, 나는 오늘 더 이상 이 이야기는 하고 싶지 않다. 내일 다시 얘기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5번째로는 자신의 필요와 우선순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나에게도 개인적인 필요와 우선순위가 있어. 그것들을 좀 존중해줘. 일종의 예를 들면 그 사람이 자꾸 침범해 오니까 나에 대해서도 존중해줘를 얘기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계 설정을 하면 되고요. 그 2번째 방법으로는 이제 자신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이제 자신을 강화시키는 방법을 구체적인 예시로는 정기적으로 자신의 감정과 생각의 일기를 기록하는 거죠. 이 정서적으로 계속 협박을 받다 보면 자신의 감정을 잃어버려요.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잘 모르고 타인의 감정에 계속 그 사람이 감정이 지금 어떤데 하면서 불안해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해할 일이 없는데 그 사람을 눈치를 보면서 불안해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감정 일기를 쓰면서 내 감정이 지금 어떤가, 그 사람이 이럴 때 내 감정이 어떤가 하면서 명확하게 상황을 인식할 수 있도록 자기 인식 능력을 향상시켜야 합니다. 또 긍정적인 자기 대화가 필요한데요. 나는 매일 스스로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야 돼. 그래서 나는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고 나의 감정은 중요해. 이런 식으로 이제 자기가 자기에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관리 기술을 조금 자기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을 가지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사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면은요, 이제 그 대처 능력이 떨어지면서 또 자신이 의도치 않게 또 협박을 계속 받는데도 대응을 할 수 없게 되므로 스트레스가 많을 때는 이제 요가나 명상 등 자신만의 스트레스 관리법, 운동도 좋고요. 자기한테 맞는 그런 스트레스 방법을 이제 찾아 놓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이런 사람들이 혼자 있으면서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지지 체계를 지지할 수 있는 관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가족 중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그 사람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지지 체계, 아니면 가족이 아니더라도 친구, 그 다음에 이렇게 어른들, 이렇게 강화시켜 줄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어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에 있을 때 일관적이고 지속적으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을 배우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자기 발전을 위해서 계속 뭔가를 자신감을 키울 수 있고 나의 삶의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어떤 기술들을 배워가기 위한 시간을 하려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너무 지금 이런 상황을 헤쳐갈 수 있는 자신만의 그런 힘이 내면은 힘이 없다 하면은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거나 그 치료사를 찾아가서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오늘은요,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다룬 내용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정서적 협박은 어려운 문제지만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배운다면 더 건강하고 행복한 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정서적 협박, 감정적 협박은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이를 인식하고 대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경계를 설정하고 자기 자신을 강화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저와 함께 오늘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댓글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응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은 좀 더 건강
건강한 관계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